여단장 앞에서 관등 성명 안 됐더니 일어난 일. 실수겠지. 긴장했겠지. 일부러 그랬겠어. 내 빠져서 그랬겠지. 이 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휴야손님. 미쿡에서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21년 3월에 입대해 22년 9월에 전역한 예비역입니다. 저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You know what I'm saying? 8살 때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미국에서 나왔고 한국어보다 영어가 편합니다. 저는 해외 영주권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취직할 게 아니면 군대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한국에 한 달 동안 여행을 하고 나서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미국에 돌아오고 나서 부모님께 나 한국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 먼저 병역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휴학하고 군대 갔다 오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멋있다! 멋있다 우리 구독자분! 부모님은 심하게 반대하셨고 거의 한 달 동안 말다툼하면서 지내다가 결국에는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가족들과 같이 한국에 입국하여 21년 3월에 논산훈련소에 입사하였고, 거기서 영주권자들을 위한 군 적응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생활관도 해외 영주권자들이랑 같이 썼고 훈련도 영주권자들이랑 같이 받았습니다. 훈련병 중에는 한국어를 진짜 못하는 애들도 있었는데 그런 애들은 영어를 할 줄 아는 조교나 훈련병이 옆에서 도와주고는 했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고 저는 K201 유탄 발사병이라는 보직을 받았습니다. 4탄이었을까 9탄이었을까?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은 보병 아니에요, 군필 아니에요. 제가 있던 부대는 GOP 경계를 담당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6개월은 GOP에 또 6개월은 페바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으로 간 거죠. 저는 페바로 배치를 받았는데 온갖 작업과 야간 위병소 근무, 오대기 임무, 훈련, 매일 불침번 등이 투입되었고 그로 인해 밤낮이 자주 바뀌고 수면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그거 아세요? 다 그렇게 살아. 보통 많은 예비역들이 하는 말이 훈련하고 근무가 많은 곳은 부조리가 덜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부조리가 심하다고들 하는데, 제가 있던 곳은 훈련도 하고 근무도 많은데 부조리까지 심했습니다. 그거 알아? 다 그렇게 개인정보 시간에 핸드폰을 쓸 수 있었음에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고 1개월 동기제에 생활관도 이병부터 병장까지 함께 쓰고 군번도 심하게 꼬였습니다. 지금까지가 저의 백그라운드였고 이제 본격적인 부조리설을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전입은 첫날부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생활관 분위기가 억압적이었고 선임병들이 후임병한테 말할 때 온갖 욕설과 폭언이 난무했습니다. 특히 저희 마스터님이 짐 정리를 해주는데 분대장인 고상병이 빨리빨리 안 하냐며 고함을 지르고 온갖 욕설을 해댔습니다. 첫날 취침 시간에 불 꺼진 생활관에서 자기소개를 해야 했었는데 제가 약간 미국식 액센트가 있다 보니 이병장은 저에게 너 한국말 똑바로 해라 입 찢어버리기 전에 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 인간들은 제가 말을 할 때마다 갈궜습니다. 악센트 때문에 갈구고 말을 버벅거렸다고 갈구고 제스처를 썼다고 갈구고 심지어 이병장이 토익 영어 단어를 물어보았는데 네이티브 영어 발음을 쓰면서 설명을 했다는 이유로 갈궜습니다. 아, 이거는 오히려 좀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야? 공부하는 입장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던 사람은 저의 맞선임 박일병이었고 항상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최악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때는 여단장님이 생활관에 방문하셨던 날이었는데 이때 여단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듬직하다며 저의 어깨를 토닥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병! 효! 차! 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성! 목소리 이렇게 쩌렁쩌렁 막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하지만 저는 너무 긴장했던 나머지 관등 성명하는 것을 까먹었고 그날 밤 맞선님과 저는 선임들에게 온갖 욕설과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맞선님 같은 경우에는 관리 못했다고 욕을 많이 먹을 수가, 오히려 더 욕 먹을 수 있어. 그중 분대장 고상병은 저에게 패드립까지 하면서 네 애미가 한국에서 일이 잘 안 되니까 미국으로 도망친 거 아니야 라는 등 도저히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을 해댔습니다. 선임들한테 갈굼 받은 내내 울음이 터져나왔고 그날 밤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맞선님과 단둘이 흡연장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맞선님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계속 저한테 사과하며 자책하고 타령을 암시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욕을 진짜 세게 먹기는 했나봐요. 특히 더 맞선님이. 저는 저의 맞선님의 상태가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박일병님 잘못 아니다. 저 인간들 어차피 몇 개월 뒤면 집에 간다. 조금만 좀 버텨달라 고 말했고 간부님들께 부조리를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간부님들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 분대장들 편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지휘체계를 거쳐서 보고하는 것이 아닌 대대장님께 직접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몰래 수첩을 챙겨서 저와 맞선님이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기억나는 대로 다
적었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적고 나니 수첩 5장을 꽉 채웠습니다. 거기에 적힌 부조리 내용들 중 일부는 휴가 나가는 상병장들 전투화 닦아주기, 일단 알겠어. 온갖 욕설과 폭언 그리고 패드립들, 매일 밤마다 선임들한테 영어 욕 가르쳐주기, 그리고 선임이 다음날 기억 안 나면 갈구, 위병소 근무 설 때 선임한테 미국 생활 이야기하기, 그리고 재미없으면 갈구. 일단은 오케이, 재미있는 얘기 당연히 해야 되니까. PX에서 파는 로카티 착용 금지, 그리고 무조건 보급 러닝만 입을 것. 원래 그 기존의 활동복만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선임들의 생일을 외우기.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긴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쵸? 뭐 그달 누구 생일인지 아니까. 그리고 PX 갈 때 선임들 필요한 물건까지 사오기. 뭐 갈 때야 뭐 나 뭐 좀 갖다 사다 줘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지 않아? 그리고 미국 팝송 억지로 부르기. 다음 미국 연애 꿀팁 알려주기. 마지막 자외선 차단제 사용 금지. 자외선을 군인이 바를 수가 있어? 그리고 노래 뭐 한 번씩 뭐 불러. 지금 20년 21년이라고 자손아 정신 차려. 아무튼 20년 이후에 군생활을 이런 걸 했다라는 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쵸? 특히 저한테는 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이렇게 미국 생활 경험을 이용한 부조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전이 본 지 3주째 되던 날 저는 대대장님께 신고하려고 했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워낙 사안이 심각해서 신고하면 중대가 뒤집힐 게 뻔했고 선임을 찌르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왕따 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진 저와 맞선임, 그리고 저의 무사 전역을 위해 매일 기도하시는 부모님 생각이 났고, 저하고 맞선임을 괴롭히는 인간들이 벌 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큰 용기를 가지고 대대장님께 전화를 걸어 신고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맞선임과 함께 대대장실로 불려갔고, 저는 대대장님께 수첩을 보여드리며 저희들이 겪은 부조리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맞선임도 서러움이 폭발했는지 눈물을 흘리며 본인이 이등병 때 겪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생활관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잠시 뒤 소대장님이 저희 생활관에 들어오시더니 저하고 맞선임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저는 중대장실, 그리고 맞선임은 주임원사실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긴 시간 개인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 뒤 생활관으로 들어왔지만 오히려 선임들한테 간부들하고 개인 면담을 가졌다, 그리고 개꿀을 빨았다라는 이유로 또 갈굼을 당했습니다. 저는 저 인간들이 정신 차리려면 한참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몇 시간이 지났고 저녁 시간쯤이 되자 갑자기 부사관급 간부들이 저희 생활관으로 들어오시더니 분대장 고상병과 말년병장 이병장을 데려갔고 군기 교육대 입소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며칠 뒤 군사경찰 조사관들이 찾아와 저하고 맞선임을 불러 1대1로 면담을 하였고 형사처벌을 원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미국에 계신 부모님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될까봐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냥 그때 형사처벌까지 시켜서 전과자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부대 내에서 엄하게 처벌을 했기 때문에 그 인간들의 휴가는 모두 잘렸고 타 대대 전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군생활까지 뭐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군기 교육 때문에 그냥 뭐 그 정도로 마무리를 했겠지. 대대장님은 그날 이후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셔서 4개월 동안 일주일에 2번씩 병영생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전입 온 지 얼마 안 된 신병들에게는 주기적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서 요새 군생활이 어떤지 힘든 일이 없는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조리를 저지른 병사들은 모조리 다 징계 처리를 하셨고요. 저하고 맞선임은 이후 주기적으로 대대장님, 상담관님하고 개인 면담을 가졌고 특히 저희 맞선임은 중증도의 우울증 증상까지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현부심으로 전역을 하였습니다. 저도 이 사건 이후로는 아무도 저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었고 간부님들도 다 조심스럽게 저를 대하셨습니다. GOP의 경계병으로 투입되었을 때에도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선 넘지 않고 조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병장 만기 전역을 하였고 바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역 후 친구들에게 저희 군대 이야기를 하면 다들 못 믿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2021년에 그런 일이 일어나냐? 과장 아니냐? 라고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겪었던 일들은 다 실화이고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 살 마음은 없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군대엔 없지만 만약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한다면 엄격한 갑을 관계에 시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한국도 사람 사는 곳이라 좋은 사람도 많지만 한국에서 저는 너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모든 제외동포 이병자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자원에서 입대를 했기에 많이 챙겨주는 간부님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한국 군대 입대를 생각하는 제외동포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보시는 우리 현역분들 혹시라도 제외동포 분이 오시면 따뜻한 마음으로 잘 챙겨주시면서 전우로서 군복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성!
수고하십시오. 이 강산은 내가 지키노라.